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1920년대 민족 운동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학생 항일 운동과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 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수업에선 여러분 교과서는 190쪽, 교과서 190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생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갈 때 그 기점, 분기점이 된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기억나죠? 이 3.1운동을 할 때 이제 민족대표들이 원래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하려고 했지만 막상 민족대표들이 흐지부지한 어떤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탁골공원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위를 3.1운동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주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이런 독립을 위한 민주운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도 여러분 나와있죠. 여기에 나와있죠. 3.1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항일 투쟁의 주체가 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들어서는 이제 많은 학생단체들, 청년단체들이 조직되기도 하고,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대에 했던 대표적인 학생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운동이죠. 자, 일단 190쪽 밑에 딸락의 60만세 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1운동 배울 때 3.1운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고종의 장례 기간을 이제 3.1운동의 어떤 기간으로 삼았다 했잖아요.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게 3.1운동이라면, 자, 여러분 여기 있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서거했을 때, 그러니까 순종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모였던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잘 해야 돼요. 3.1운동은 고종의 장례 기간 때 일어난 거고, 60만세 운동은 그 아들이었던 순종의 장례 기간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의 장례식 기간을 이제 또 어떤 기회로 삼아서 또 여러 민족 단체들이나 또 조선공산당, 천도교, 또 이런 여러 학생 단체들, 아까 말했던 학생들이 이제 다 힘을 합쳐서 한번 3.1운동 때처럼 다시 한번 모여서 독립만세를 외치자라고 계획을 하게 되죠. 바로 여기 나와있죠. 조선공산당과 천도교도 학생단체 등이 힘을 합쳐서 이제 6월 10일, 1926년 6월 10일에 이제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할 것을 이제 계획을 하죠. 근데 이제 이 계획이 이제 3.1운동 때와는 다르게 일본에게 이 계획이 미리 들켜버리면서 조금 이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정 했던 대로 이제 순종의 국장일, 장례일이었던 6월 10일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순종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이제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죠. 이게 이제 또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옆에 191페이지로 나오면 이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자, 이 60만세 운동 때 이제 학생들과 또 시민들이 했던 주장들은 옆에 사료, 역사적 자료 보면은 이 경문에 나와 있죠. 이 주장들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3.1운동 때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전국으로 3.1운동 때처럼 확대되지는 못했어요. 규모가 조금 3.1운동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또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러분 191쪽 위에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칠게요. 밑줄.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뭉쳐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써있죠. 자, 20년에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또 저번에 설명했지만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이어나가는 세력이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 두 세력으로 이제 20년대에 들어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차이를 잠깐 설명하면 이 둘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배척하는 세력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적으로 삼았던 대상이 좀 달랐다는 거죠. 사회주의가 적으로 삼고 있었던 세력은 누구냐면 보통 자본가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흔히 부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뭔가 돈, 엄청난 자본과 부를 축적해서 그걸로 이제 권력을 좀 남용하거나 행사하는 그런 자본가 세력들을 싫어했어요. 그런 자본가 세력들을 적으로 뒀단 말이죠. 사회주의는. 반면에 민족주의는 이 민족을 탄압하는,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누구? 일본이 민족주의의 적이었어요. 민족주의가 배척하는 세력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둘 다 서로 이제 저항하는 방향이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이제 자본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본 편인 것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 사회주의 민족주의의 운동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따로 놀았는데, 그리고 서로 이제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지향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60만 세 운동,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한번 우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좀 힘을 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사회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20년대 문화 통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이제 일본이 만들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를 또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일본을 당연히 싫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사회주의를 또 탄압을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민족주의가 그럼 힘을 합해서 이제 우리 공동의 적, 이제 일본을 이제 물리쳐보자. 일본에 저항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뭉치게 되고 민족 유일당 결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 신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더 자세히 배울게요. 자, 아무튼 이 부분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 민족주의 두 세력이 연합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학생 운동을 봅시다. 대표적인 학생 운동으로는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제 말 그대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들의 항일 운동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냐면 이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30일, 1929년 10월 30일경에 이제 이 광주에서 나주로 오고 가는 이제 기차가 있었는데, 이 기차에 광주 고등학교의 우리나라 학생들과,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일본인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인 중학생들이 뭘 하냐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여학생들에게 와서 이제 이 학생들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따서 뒤로 넘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댕기머리를 갖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에에에 하면서 장난을 치고 희롱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지어 나이도 어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비하를 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고등학교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일본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조선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도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본 중학생들이 뭐 어쩌라고 뱉제? 뭐 쭈지빠가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화난 이제 광주 고등학생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죠. 시비가 붙고 이제 후에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이 경찰이 일본 경찰이 오겠죠. 당연히 식민 통치를 지금 받고 있었으니까 일본 경찰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일본인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아 뭐 너네가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장난친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이런 것 같고 그래 너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일본인 학생들 편을 들고 이 광주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막 이렇게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런 차별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11월 3일 자 여기 나와있죠. 11월 3일에 이제 광주 이 고등보통학교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이제 다른 학교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학생 투쟁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투쟁 운동을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일본 경찰이 진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이제 막 체포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들의 운동을 일본이 이제 계속 탄압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 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밑줄.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중학교 일본 학생들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그 자체구나.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도 이거를 일본이 와서 너네 아니야. 너네가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중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일본 제국주의 그 자체의 투쟁, 저항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항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 규모가 확대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참여를 하고 해외로까지 해외 지역에 있는 이제 동포들에게까지 이 운동이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어떤 파급력을 가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기 밑줄 칠게요. 자, 맨 밑에 191쪽 맨 밑에 밑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주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3.1운동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주 운동이라는 거죠. 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기 선생님이 11월 3일이라는 이 날짜를 강조했었는데 이 11월 3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시작됐던 날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학생의 날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제 학생의 날이라고 하면 막 어린이날처럼 막 학생들 막 뭐 선물 주고 막 학교 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사실 학생의 날이
있는 의도는 이런 3.1운동부터 시작해서 60만세 운동, 또 지금의 광주 학생 항일운동 배운 이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항일운동들을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주도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특히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됐던 의미 있는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 학생의 날이 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학생들도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내 학생이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을 통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학생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살려서 얼마 전이었지만 11월 3일 여러분이 또 한번 되새겨보는 학생으로서의 나의 역할,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지금 나의 위치에서 이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죠? 자, 학생운동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뒤로 넘겨서 민족 유일당 운동, 신간회까지 살펴볼게요. 자, 다시 말했지만 학생운동으로는 여러분이 60만세 운동, 순종의 장례를 계기로 발생한 60만세 운동 꼭 기억하고,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라. 자, 이제 넘어가서 민족 유일당 운동 볼게요. 자, 192쪽에 아까도 말했듯이 쌤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20년대에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 두 세력이 각각 나뉘어져서 이제 민족운동을 전개를 한다고 했죠. 나뉘었다가 아까 60만세 운동, 순종의 장례 기간을 기점으로 삼아서 일어난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에도 다시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밑줄. 자, 152쪽 맨 위쪽에 밑줄 칠게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속에서도 60만세 운동은 그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과 천도교 등이 함께함으로써 양 진영,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함께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밑줄 그 내용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세력이 합쳐지는 본격적인 어떤 시도가 일어납니다. 자,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시작으로 선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선언이냐?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자, 이 밑줄 정우회 선언. 정우회 선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정우회 선언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쌤이 방금 말한 이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20년대 가장 중요한 단체 바로 뭐가 만들어졌다? 신간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 밑줄 밑에 단락으로 내려와서 민족운동 전선을 통일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인 뭐가 창립되었다?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밑줄. 이게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교계, 언론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일제강점기 특히 20년대에 최대 규모 항일 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신간회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193쪽. 193쪽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신간회는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전개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뭐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농민운동으로는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 우리가 배웠고, 노동운동으로는 노동자들의 원산 총파업 배웠었죠. 이런 운동들을 이제 20년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운동들, 민족운동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2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운동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신간회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192쪽 중간 부분에 밑줄 칠게요. 밑줄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민중대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시도했다. 시도했다가 이제 물론 이제 하려다가 이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는 점. 아까 우리 광주 학생 항일운동 배웠죠. 자,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간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지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광주 쪽 신간회 지부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해주는 활동을 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소위 연합했던 신간회가 조금씩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제 이 내부에 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조금씩 이제 서로 이제 방향이 엇갈리다가 의견이 엇갈리다가 나중에 이제 되면은 여기 보면 신간회 해소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신간회 해소론. 해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해소가 있고 해체가 있어요. 해체는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서 없어져 버리는 거고, 해소는 뭐냐면 이제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단체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흩어지는 걸 이제 해소라고 하는데, 해소가 됐으면 이제 더 나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신간회로부터 파생된 더 나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사실상 뭐 해체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신간회가 1930년에 들어서면서는 점차 해소되면서 각각 다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다시 나뉘어져서 각각의 민족 운동을 전개를 해나갔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 60만 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신간회까지 여러분이 꼭 주요한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수업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